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유벤투스와 리옹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1차전에서는 리옹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었는데요. 우승을 확정지은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연패를 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전에서 양팀이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공수 상황 모드에서 좁은 횡간격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나왔는데요. 리옹이 공격 전환을 할 때에는 주로 아우아르가 왼쪽으로 전진하며 돌격대장 역할을 했고, 이때 최전방 투톱은 좁게 간격을 유지했는데요. 두 명이 겹치거나 연계가 부드럽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투톱의 형태로 수비 시에 강하게 압박을 펼치면서 유벤투스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아니치가 내려와 라볼 피아나를 만들고, 디발라는 중원으로 내려가 코어 라인을 거쳐 산드로가 공격 가담을 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빌드업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리우트가 공중볼 경합을 하다 출혈을 일으켜 빠진 상황에서 다닐루가 센터백으로 이동하고 쿼드라도가 풀백으로 내려왔는데요. 리옹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아우아르가 창의적인 돌파를 시도했고, 이를 커버하러 벤탄쿠르가 왔으나 쉽게 벗겨지며 허용된 크로스가 수비라인 앞으로 침투하는 리옹의 선수들에게 전달되며 투사르가 마무리했습니다. 리옹은 흐름을 살려 더욱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때 라비오는 수비 전환 시 빠르게 높은 위치에서 1차 압박을 해주고, 공격 시에는 디발라의 빈자리로 잘 침투해주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리옹은 횡간격을 더욱 좁게 가져갔고, 유벤투스는 측면을 활용하기 좋은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양 풀백의 패스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유벤투스는 리옹의 밀집 수비를 흔들 크랙이 디발라밖에 없어 다소 디발라에 의존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벤투스가 64%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이 1.07에 그친 것을 통해 결정적인 찬스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벤투스의 선발 라인업부터 예상해보겠습니다. 현재 유벤투스는 부상자가 다소 많은 상황인데요. 골키퍼는 주전 슈체스니가 나올 것이고, 백포 라인 또한 주전 부상자가 없기에 이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이 사리 감독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차전과 동일하게 벤탄쿠르, 피아니치, 라비오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유벤투스는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발라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탄쿠르 대신 마티디아 같은 카드를 고려할 수 있지만, 리옹의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한 공격 전개를 기동력이 크게 저하된 마티디가 커버해줄지 의문이며, 우승 확정 후에 선발로 떠오른 유스 출신의 무라토레는 리옹의 측면 빌드업에 강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지만 경험이 부족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1차전에서 리옹의 역습을 중원에서 1차 압박으로 잘 끊어낼 때 리옹은 다른 공격 루트를 찾지 못했으며, 1차전과 다르게 데파이가 선발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리옹의 측면 공격을 더욱 봉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무라토레가 깜짝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격진은 디발라가 빠진 상황이기에 이과인이 최전방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쿼드라도나 베르나르데스키 중 한 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선수 모두 수비 시에 적극적으로 내려가는 선수이고, 공격 시에는 쿼드라도가 좀 더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는 성향인 반면, 베르나르데스키는 중앙으로 파고들며 팀원과 연계를 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과인을 마냥 박스 안에서 타겟터로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리 감독이기에 베르나르데스키를 선발로 투입해 상대 수비 라인 앞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통한 득점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옹은 부상으로 인한 타격이 덜한 편입니다. 1일 새벽 파리 생제르맹과의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코네와 테터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복귀 소식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골키퍼와 백스리 라인은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양 풀백 또한 좋은 활약을 보인 디부와 코르네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은 주로 역삼각형 대형의 중원을 사용하는데, 기마랑이스가 볼란치 자리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해주면서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왼쪽은 매우 창의적인 어린 미드필더인 아우아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자리가 1차전은 투사르, 리그컵 결승전은 카케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데파이가 복귀를 했기에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 부담도 덜한 상황에서 리그컵 결승전에서 기마랑이스와 교체된 뒤 좋은 경기력을 보인 티아고 멘지스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 또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준 투톱, 데파이, 덴벨레 조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파이는 리옹 이적 후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리그컵 결승에서는 오른쪽에서 빌드업에 많이 가담해주며 원톱처럼 서있는 덴벨레를 향한 측면에서의 패스를 도왔습니다. 리옹은 허리 라인의 개인 기량이 모두 뛰어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좌우로 파고들며 마무리할 수 있는 패턴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패턴을 최대한 활용하여 득점에 성공한다면 유벤투스는 3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옹이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리옹은 횡간격을 좁힌 뒤 윙백들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중원의 두 줄 수비로 상대에게 빈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호날두의 대활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6강에서 꺾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코로나의 여파와 여러 자원들의 부상 등이 겹쳐 리그 우승을 미리 확정지었음에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2차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리옹은 리그가 중단되며 1997년 이후로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데파이가 복귀했음에도 리그컵 결승전에서 무득점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현재 유리한 상황이기에 챔피언스 리그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리옹이 이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가 장기전을 재현할지 리옹이 기적을 만들지는 8일 새벽에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